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장 결론은 그래도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087포인트도 넘어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소폭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깊지 않은 조정 208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2080선 지지력 테스트는 통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523포인트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볼 것인지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인크레블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분석 시작해 볼게요. 네, 코스피보다는 오늘 장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2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네, 기관이 결국에는 코스피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의 매도에 금융주가 오늘 조금 약했네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동안 참 새해 맞아서 쉬지 않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또 강화하는 그런 바람에 줄기차게 좀 또 새해도 산뜻하게 출발을 했죠. 당시 오늘 이제 많이 올랐다는 보험주, 금융주, 증권주 쪽에서 약간 조정폭이 나오면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장세지만 상당히 강한, 쉬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강한 그런 장이죠. 또 얼마 전부터 기아차를 필두로 한, 오늘은 또 현대차가 또 주도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다시 주도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보이고 가고, 석유화학 관련주들, LG화학이라든지, 하나케미칼, 또 나머지 화학 관련주 쪽도 상승폭을 이어가는 그런 장이, 업종 내에서 조정 종목은 많았지만, 시장은 또 다시 또 순환면상으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로 아시아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소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많이 오른 데 따라서도 상당히 강한, 그리고 연이어 오늘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투신권의 판매 물량도 사실은 오늘 조금 나왔을 뿐이지 그동안은 좀 주춤한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는데도 양호한 조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방주 또한 포스코 를 비롯한 나머지 철강주들도 이제 상승 추세 안으로 이제 복귀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순환이 계속되고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하는 주도주대로 가고, 또 바닥권에 좀 못 오른 종목들도 서서히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중소형주도 있고, 특히 새해 들어서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번 주 화요일에 제가 나와서 이제 중소형주의 순환매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연찮게 다음 날부터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오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소폭 강보합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 2011년대 그동안 201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거래소는 연일 신고가가 나는 상국에 거의 1년 6개월 이상을 횡보하는 박스권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대는 코스닥 종목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이나 실적, 이런 쪽으로 좋은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마 가는 종목이 계속 쉬었다 가고 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는 장도 내일뿐만 아니라 조정 시에 올해 내도록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스닥의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 이르를수록 이제 투신권의 펀드함의 물량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폭 깊을 것인가 얕을 것인가, 이 점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들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주인이죠, 주인. 시장의 주인이 물론 투신권의 매도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아마 당분간은. 하지만 시장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들이 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자동차 보셨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 옆으로 시장 올라올 때 소외됐었죠. 자동차가 주도주에서 잠깐 벗어났었는데, 어쨌든 간에 며칠 동안 자동차가 또 강세 현상을 보였듯이 웬만한 종목들은 쉬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온다 해도 크게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큰 폭 조정보다는 소폭 20일선가의 이격을 좁히는 그런 형태의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죠. 코스닥 시장 쪽은 또 상황이 조금 틀린데, 코스닥 시장 쪽은 조정이 나온다면 오직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역시 종목별로는 코스닥 시장을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는 연일 신고가가 나는데 비해서 코스닥은 미국이 악재를 찍고 900포인트에서 거래소 올라올 때 잠깐 한 6개월 정도 반등 시도했다가 거의 1년 6개월 이상을 크게 보면 박스권 행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차트를 확대해 보면
그냥 뭐 3, 4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크게 내릴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어도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코스닥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순환되는 그런 조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코스닥시장 역시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좋은 종목이 싼 가격을 준다면 여전히 좀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 열려 있는데요. 문자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가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더 원하는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젠TV에서 전문가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내려오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주식 투자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요. 강의 들어보기 전에 한 순서 더 있습니다. 관심 종목 AS 해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던 관심 종목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종목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SK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대응 전략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저번에 추천할 때 다소 가격이 조금 양봉 형태에 좀 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가 매수가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15,000원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쪽 초반대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했는데 장중에 충분히 15,000원 근처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 3일 전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형태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올라오는 그런 초기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저번에 우리 강의 내용에도 배웠다시피 21선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인 19,000원 근처 가격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드렸는데 충분히 이번 달 안 내로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000원을 돌파한다고 해서 이게 다 올랐는 게 아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봉이나 월봉 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봉 월봉상으로도 이제 상승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1차 목표가가 온다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저번에 추천드릴 때 말씀드린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면 매출액도 상당히 좋아지고 중국의 어떤 성장 환경도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홀딩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한 종목 더 남았습니다. SK케미칼 살펴볼까요? 자, SK케미칼도 저번 주 네. 추천드릴 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점권에 있는 종목이고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하지만 고가에 사기는 싫다. 그러니까 6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좀 사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6만원 아래쪽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어제 조정을 살짝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초반기에 6만원 살짝 깬 자리가 최저가였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오늘도 어제도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 SK케미칼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T주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작년에 못 오른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이 종목 역시 전고가를 한번 돌파하는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단기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점에 매도를 하고 또다시 저점에 사고 아직까지는 주봉 자체가 좀 갇혀 있는 모양이라서 탄력 구간의 주봉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탄력 구간의 주봉은 아니지만 탄력 구간의 주봉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만드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탄력이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더 탄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좀 다소 좀 오르긴 올랐어도 좀 더딥니다. 더디지만 계속 보유를 하시고 21선 무너지지 않는 거 단기 대응을 하시고 혹시라도 많이 올라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68,000원에서
7만 원 가격대 정도를 목표가로 본다 그랬는데 이 종목 역시 오스템 인프라과 마찬가지로 혹시 1차 목표가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 뭐 속된 말로 1년 내내 우려먹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드리고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다시 저점이 온다면 다시 재매수해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관심 종목 AS 대응 전략 짜드렸고요. 이제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기법 설명을 주시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바로 잡아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심리 전술을 준비해 주셨나요? 기대됩니다. 자, 네. 오늘은 트레이더의 심리 발전 4단계라는 그런 다소 좀 복잡하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면 처음에 초보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혼동기라는 걸 겪게 되겠습니다. 혼동기를. 이때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양봉이 뭔지 음봉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매매죠. 누가 좋다 그러면 사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돈 벌었다 그러면 한번 사보고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뛰어드는 그런 혼동인데 진짜로 실제로 이 종목이 모일선이 뭔지 양봉이 왜 양봉인지 음봉인지도 모르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꺾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제 알게 되죠. 초보딱지 뛴다 그러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죠. 공부도 하고 이제 경험도 늘고 이래서 초보딱지 뛰는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몇 개월 정도, 아니면 1, 2년 정도, 이제 경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또 수익률이 잘 안 납니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이제 갈등의 시기죠.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이. 내가 이 주식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만둬야 될 것인가. 노력에 비해서는 성과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혼돈 시기와 갈등 시기에 그만두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제, 계좌의 손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겪게 되면 이제 일치의 단계가 오는데, 그때는 뭐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죠, 요령이. 그래서, 주식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다른 어떤 일보다는 확률적인 게임이죠. 그래서 다 100%, 99% 이런 게 없죠. 확률을 높여가는,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인데,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경제TV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방송도 듣고, 기법도 배워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일치를 시키는, 확률을 꾸준히 대세상승장처럼 수익률을 일치를 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만 넘어서면, 이제 창조의 단계라고 하는데, 근데 새로운 그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렵게 이야기하면 도 닦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탈의 단계죠. 그러면, 그것만큼 이 창조의 단계까지 들어서면 사실은 주식만큼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그만두고 싶었다고 매매를 안 한다고 놀러 간다고 해서 누가, 야, 직장 상사가 여기 가라. 왜 노냐? 왜 결혼서 났냐?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볼 만큼 보고 쉬겠다는데 누가 날 타치할 것도 없고, 정년퇴직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런 혼동과 갈등과 일치의 창조의 단계를 겪는 데는 상당히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과 갈등 단계에서 결국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서울경제TV 새해도 맞이했으니까 열심히, 저 좋은 전문가들, 훌륭한 전문가들 보시고 노력하신다면 언젠가는 일치의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도 창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꼭 됐을 줄 알고 꼭 믿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일비하지 않고 심리를 잘 다스리는 길이 주식 투자의 첫걸음이요. 그리고 성공의 지름길이겠죠. 투자하실 때 꼭 마음에 새겨보시고요. 이제는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어스님이 직접 고안하신 그런 기법이겠죠? 예, 이 기법이, 오늘 이게 기법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해왔던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맨날 방송 중에도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 강의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를 해서 매매 기준점을 탁 잡아서 매매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데 사실 이게 등가법은 조금 앞쪽에 강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약간 생소하거나 좀 까다로울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등가도 구간, 상승 구간, 행보 구간, 또 하락 구간에 쓰는 등가가 다 틀리긴 한데요. 1편 등가, 첫 번째 등가죠. 오늘 등가법은 세력 등가라는 등가법을 한번 배워두겠습니다. 등가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그야말로 가격 있죠. 가격을 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 방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칠판으로 가서 이론적인 내용 잠깐 짧게나마 강의를 드리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가란 거는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등가라는 거는 여기 등가. 가격을 등분한 매매입니다. 등분한 매매. 이거를 줄여서 요새 줄임말 유행하잖아요. 등가 매매라고 하는데 등가 매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는 등가법이 따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세력 등가입니다. 세력 등가. 오늘 배울 게 세력 등가입니다. 세력 등가. 자, 세력 등가. 좀 앞에 세력 붙으면 또 솔깃하시는데 그렇게 솔깃하지 마시고요. 자, 세력 등가를 나누는 등가를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등가 만들기. 세력 등가 만들기. 만들기에서 등가는 그 가격을 등분한 거기 때문에 가격의 위치를 잘못 잡으면 오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리 잡기입니다. 자리 잡기.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리 잡기. 자리 잡기. 자, 자리 잡기에도 몇 가지 그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가권. 고가와 저가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때 업다운 논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권의 종목 위치를 자리를 잡을 때는 다운을 해야 됩니다. 다운. 하고 저가권에서 잡을 때는 업을 해야 됩니다. 업. 이게 자리 잡기의 핵심입니다. 이 자리 잡기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수학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 공부 시간에 배우신 분은 이제 다 아시죠? 휩소 제외죠. 휩소 제외. 휩소 제외입니다. 제외. 항상 휩소는 제외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가 없는 구간. 친구가 외로운 구간이죠. 없는 구간. 없는 구간은 제외시킵니다. 없는 구간. 이런 구간은 또 제외시켜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휩소 없는 구간에 자리를 잡아놓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들어 연장되는 파동, 지금 이어지는 파동을 제외하고는 근처의 파동을 저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파동값 안에서 고가와 저가를 잡아내는 게 좋습니다. 최근 파동. 그리고 또 있습니다. 좀 많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복잡한 내용이라 그랬는데 이론적으로 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등가에 자리 잡을 때 자리 잡는 위치에서 세력 등가가 뭐냐 그러면 세력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세력은 주식에서 음의 세력과 양의 세력이 있죠. 음 세력과 양의 세력이 동일한 위치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공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존. 같이 있어야 돼요. 음양이 같이 겹쳐 있어야 됩니다. 음양이. 요런 자리를 고가와 저가의 자리를 잡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요건 이제 등가를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노트에 필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가 사용법에 또 여러 가지 몇 개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가 사용법. 등가 사용법은 사용법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용법에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각도론입니다. 각도론. 이 등가는 파동의 이게 수평선에 칸막이를 쳐서 매매하는 방법인데 각도가 급한 각도로 떨어지면 첫 번째 아래쪽 등가 지지권에서 지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다음 등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등가는 보통 보면 대형주 경우에는 이 폭이 15%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등가 두 개 떨어져 버리면 30%에서 40% 정도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소형주는 이 등가 한 폭이 많게는 4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게는. 때로 따라서 개별 소형주들은. 이게 등가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가 한 폭만 먹어도 개별주 운 좋으면 40%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각도론 굉장히 중요하고 요 각도는 45도를 기준값으로 쓰면 됩니다. 45도. 그리고 두 번째가 갭론입니다. 갭론. 요거는 아마 갭론은 초보들은 약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좀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갭. 그렇게 각각의 등가에서 맞지 못하고 여기 공간이 갭, 쉽게 말해서 갭이죠. 남아있을 경우에는 등가의 사용 방법이 조금 틀려집니다. 이게. 요런 갭론 사용법. 근데 이거 갭론은 뭐 초보자들은 뭐 서서히 배우면 되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면 되니까 놔두고 이 각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등가 이 위치 자체의 폭 자체의 각도가 굉장히 폭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등가 매매 이렇게 설명하지만 등가 매매는요 시간이 조금 유주합니다. 그렇게 세력주라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하도 상관없이 등가에서 지지되면 다음 등가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 만에 올 수도 있긴 있겠죠. 강하게 올라오면. 있긴 있겠지만 이 가격이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놓고 지지되는 거 확인만 하면 밖에 볼일 나가도 봐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정도 등가에서 팔면 되겠나 깔아놓고
놀러 나갔다 오면 팔리면 팔리는 거고, 이렇게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매매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 앞쪽에 그 기초 강의 내용을 모르면, 이 등가란 게 뭐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참 쉽죠. 그리고, 실전 매매 차트에서 종합주가 지수를 하나 해보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종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앵커님께서 직접 아무 종목이냐, 저한테 이 등가로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기초니까 일단 종합주가 지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등가로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 자, 이거 지금 현재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제가 아무 그거 없이 이유 없이 눈을 감고 과거 차트로 땡깁니다. 지금 몇 년이나 너무 많이 왔네요. 몇 년 전에 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자, 지금 이게 대충 땡겼는데 93년도 너무 많이 땡겼나? 93년도는 너무 길죠. 대충 땡길게요. 자, 지금 2000년도 1월달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11년 전에 우연히 차트가 와 있습니다. 그때 지수가 엄마야 800포인트대였네요. 자, 왜 이걸 땡기느냐?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보고 맞추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죠. 기법을 강의하시는 것도 보통 전문가님이 갖고 온 종목 가지고 설명하면 그 기법에 맞는 종목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죠. 등가는 지금의 10년 전의 차트를 여러분 눈으로 보듯이 만들어서 10년 후로 가도 맞고요. 이 10년 지금 전의 차트를 10년 전으로 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가 매매 하나만 배워놓으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등가를 그려놓는다면 그게 10년 후에 가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딱 우연찮게 10년 전 차트로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자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리 잡을 때 힙소는 고가권에 지금 파동이 연장되고 여기는 지금 파동 진행형 파동이니까 어느 쪽으로 파동이 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뺀 다음에 위쪽에서 등가 자리를 이제 잡아내야 되죠. 자, 보시면 힙소는 제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주위에 옆에 친구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얘 혼자만 외롭게 덜렁 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힙소는 뭡니까?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양음이 공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때 혹시라도 자리 잡기가 좀 애매하면 양음 중간에 돋지는 호수아비 봉이라 해서 제외해도 됩니다. 제외해도 돼요.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나오면 제외해도 됩니다. 양음이 공존해야 된다. 지금 현재 양음이 공존하는 자리는 저쪽에 요쪽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요쪽에 보면 양의 크기와 음의 크기가 좀 크면서 공존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친구들이 있죠. 옆에 친구들이 사이좋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다운 논리죠. 업다운 논리. 자, 위쪽의 등가는 이쪽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에서는 위쪽이잖아요. 위쪽의 등가에서는 다운, 아래쪽 양음이 겹치더라도 밑에 가격을 써야 됩니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격, 아래쪽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죠. 자, 힙소는 제외하기 때문에, 아래쪽이 어딜까? 이거 여러분,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 힙소 제외입니다. 이쪽에는 옆에 보시면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아무도 없죠. 허벌판입니다. 얘만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당연히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 가격에서 양음이 공존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양음이 공존하는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도치가 나와서 양음이 공존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쪽에서 요 양봉, 도치를 제외한 이 복합형 양봉 있죠. 양이 두 개 뜬 자리가 옆에 떨어진 음의 그 길이값, 개파락하고 음의 길이값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왜 요쪽이 위쪽으로 끊느냐? 양을 강통하게. 이거는 아까 논리드린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가격은 양음이 공존하더라도 업다운 논리죠. 위에서는 다운하고 앞에서는, 밑에서는 업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았죠. 이 폭이 생겼습니다. 폭이. 그죠? 위쪽에 1000포인트 가까운 폭이 생겼고, 아래쪽에 900 몇인가? 714포인트의 폭이 생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계산기 없어도 눈대중으로 해도 됩니다. 대충 나누면 됩니다. 등가폭이 크면 나누면 되고, 작으면 늘리면 되죠. 그리고, 쭉 넘기면, 자, 슬로우 비디오 차트로 제가 쭉 넘겨드릴게요. 슬로우 비디오 차트로. 쭉 10년을 옵니다. 10년을. 자, 여기 밑에 안 보이면 윗칸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대충 긋더라도 오차범위 좀 나도 이해하세요. 이게 전자계산기로 둬야 되는데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오차범위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쭉 나누면 돼요.
아, 이거 10년 전에 너무 많았다, 이거. 한 2년 전으로 와야 되는데, 이 10년을 슬로비더 차트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데, 떨어질 때, 항상 등가 자리에, 이 폭의 등가 자리에 오면 주가가 주춤합니다, 보면. 이렇게 급나가는 차트도 이 등가 자리에 오면 주춤해요. 그리고 밑에 바닥을 다지고 이 등가에서 한번 올라탔다가 두 번째 지지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다음 등가까지 이 폭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570에서 720포인트입니다. 주가로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거 또 나누면 되죠. 나누면 또 중심에서 머무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쭉 오시면 이걸 연결해서 쭉 오시면 현재의 차트 있죠. 현재의 차트. 이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10년 전에 너무 몰려와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연결이 자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이 눈대중으로 그냥 올리면 됩니다. 눈대중으로 올리면 돼요. 간단하게 올리면 되죠. 이거 뭐 전자계산기로 해도 되고 눈대중으로 해도 되고 어차피 오차범위 거기서 거기니까요. 크게 매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큰 그거는 필요가 없죠. 이게 이래 해봐야 오차범위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눈대중을 하지만 거의 그 자리가 지지저항 역할을 해줘요. 이런 형태로 등가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지수만 되느냐? 아니죠. 종목도 가능합니다. 등가가 좋은 게 그 1,000원짜리 종목부터 10만원짜리 종목까지 다 됩니다. 하지만 그 변동폭 자체가 적고 크고 이 차이 뿐이지 다 됩니다. 이렇게 급락할 때도 밑에 보시면 등가에서 지지가 되는 거 보이죠? 이게 무슨 악재가 터졌겠죠. 그때도 등가에서 지지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10년 전의 차트를 끌고 오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게 현재 지금은 멀어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현재 차트까지 와도 이 등가가 지지저항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다 연결해서 그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어놓으면 얼마든지 몇 년 동안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오차범위는 보통 1.5%에서 2% 정도가 나는데요. 갱신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한 번씩만 갱신하면 오차범위에 또 줍니다. 그리고 등가 사용할 때는 될 수 있으면 8개월에서 7개월 차트를 기준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또 오차범위가 줄게 됩니다. 그런 것이 등가 매매입니다. 종목 한번 주셔보십시오. 앵커님. 네, 그렇다면요, 이 세력등가 매매법 이해를 해봤는데요. 100% 이해하기에는 2% 정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저한테 종목을 직접 선정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사이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선정할 수가 없어서요. 지난 시간, 어제였죠.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살펴드리지 못했던 종목을 제가 우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넷패스 신소재 먼저 살펴볼게요.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등가 매매는 배워놓으면 뭐 아무 종목이나 개별주도 다 됩니다. 네. 자, 넷패스 신소재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매매법을 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땡기니까 또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만 땡겨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아까 종합주가 지수를 너무 많이 땡겨놨지만 자리 잡아도 지금 현재까지 오기가 좀 힘들어서. 자, 여기 지금 이 종목 보시다시피 약 한 1년 정도로 왔네요. 1년 정도로 왔습니다. 그때는 요 넷패스 신소재가 파동이 좀 있었네요. 하지만 이 파동은 뭡니까? 옆에 보시면 허벌판이죠. 공간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죠. 저쪽에 친구가 있긴 하지만 저거는 먼 쪽 차트죠.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외하면 되죠. 힙소는 제외. 그러고 양음이 공전을 해야 됩니다. 양음이 공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양음이 공전하는 위치를 찾아봐야 되죠. 이쪽 구간에는 양음이 공전하는데 양은 크고 음은 작죠. 합봉 쓰기도 힘들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 양음이 공전하는 위치, 요 위치, 작은 양봉, 큰 양봉, 될 수 있으면 양음도 큰 게 좋습니다만은 구간값 잡기가 좀 애매하니까 요 양봉, 음봉 두 개를 위쪽 등가 라인으로 잡고 아래쪽 등가 라인에도 양음이 공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음이 공전하는 위치가 좀 애매하죠. 이럴 때는 이게 지금 박스권 매매 라인 쪽으로니까 양봉의 시가 라인에서 도치 부근 라인 낼 때를 전체 봉을 합봉론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자리 잡기는 끝난 거죠. 자리 잡기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입니다, 산수. 그냥, 이건 등가폭이 좀 낮으니까 위쪽, 아래쪽을 그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좀 짧게 매매하겠다, 나는. 이게 하면 중간에도 하나 더 그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나 더 그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자, 그어놓고, 이거는 이제 1년밖에 안 되니까 슬로 비디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쭉 진행될 때 각각의 등가에서 저항과 지지가 되는, 이건 또 많이 빠졌네요. 그럼 하나 더 그으면 되죠. 각각의 지지가 저항이 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네요. 지금 현재 가격 3,290원짜리가 지지권 역할을 해준다면 다음에 1차 목표가는 3,905원 정도 되는데 3,900원 근처를 1차 목표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1년 전 차트니까 지금 현재 차트 맞죠? 네. 오늘 차트죠.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온다면 3,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면 될 것이고 1차 목표가 더 올라온다면 다음 등가제가 4,500원이죠. 이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3,290원짜리를 깨트리는 형태가 나오면 당연히 밑에 쪽에 등가를 하나 더 걸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가격폭이 약 한 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밑에 쪽 가격의 등가 라인은 여기서 600원 빼면 2,700원 정도가 나오겠죠. 혹시라도 하락하게 된다면 다음 등가 부분 2,700원이니까 지금 현재는 3,290원 라인대를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해준다면 다음 목표는 1차 목표는 3,9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페스 신소재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CJ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J죠. 예. 제가 예전에 추천했는데 요즘 좀 약해진 종목인데 네. CJ.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한 그런 종목 같아요. 근데 등가 매매는요. 예.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방송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만은 공개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기법론이기 때문에 잘 공개를 안 하는 편인데 서울경제TV에 오면서 네. 시청자분들이 원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 사실은.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 그렇죠. 앵커님도 좋고.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도 약 한 1년 전 차트, 작년 1월 달 정도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위적으로 땡긴 겁니다. 작년 1월 달을 맞춰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땡긴 겁니다. 인위적으로 땡기고 양음 등가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등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자리 잡기입니다. 자리를 어디서 잡아내느냐가 중요하죠. 자리를 잘못 잡으면 상대적으로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1차적으로 이거 필요합니까? 힙소죠. 안 보이죠? 제외입니다. 제외. 필요 없고 2차적으로 보십시오. 2차적으로 올라오면 양음이 겹쳐야 됩니다. 여기 양음이 겹치질 않고 있죠. 하지만 건너다리 양봉이라고 급락했다가 돌아오는 양봉하고 이 음봉 두 개가 겹치죠. 중간에 도치가 낀 게 있으면 호수아비봉으로 빼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빼면 이 양음이 겹치는 자리에서 위쪽 가격이니까 다운 논리를 적용해죠. 위에는 다운입니다. 위에는 다운, 아래는 업이고. 자, 그러면 이제 위쪽은 거졌다. 그러면 아래쪽만 잡으면 되죠. 아래쪽도 양음이 겹쳐지는 자리, 힙수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음이 겹치는 자리는 여기 구간쯤 되겠죠. 요거는 여기 차트를 크게 보면 저쪽 편에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쪽 차트에 보는 차트는 작으니까 양음의 크기도 틀리니까 요 양과 음의 기준,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요 양음 기준, 그 다음에 요 건너다리긴 하지만 요 양음의 기준에 찾으면 자리는 딱 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자리만 잡으면 나머지는 거의 공짜 먹기죠. 그냥 그리면 됩니다. 아래 위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그리면 되죠. 아래 위쪽으로 이 폭만큼을 그려놓고 자, 슬라이드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1년치 차트를. 자, 지금 각도가 다지고 45도 이상의 각도로 올라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등가 자리가 아니고 투등가 자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온다. 요 구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약간 쳤죠. 자, 요 구간에서 등가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거래가 밑에 늘면서 등가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도가 커지면 어수가 저 두 번째 등가인데 6만 7천에서 저항된다 그랬는데 여기 팔아야 되겠다. 아니죠. 왜? 각도가 45도를 삼각으로 유지하면 다음 등가까지 홀딩입니다. 투등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원투 등가까지 다이렉트로 단기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까지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58,900원에서 75,400입니다. 대형주 치고도 폭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게. 그렇게 대형주도 15%에서 20%의 등가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5분에 삼성전자는 포등가까지 들어왔거든요. 엄청나게 가는 패턴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위쪽에 더 올라갔으니까 더 칸막이를 더 연장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더하기 빼기니까 간단한 거죠. 너업이. 그리고 계속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공간이 좀 떠 있을 겁니다. 왜 공간이 떠 있느냐? 라는 게 문제죠. 자, 아까 등가 매매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갭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쪽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등가를 어쨌든 통과를 하고 등가에 저항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엔 공간 갭이 별로 없이 등가에 오차 범위가 안 나오죠. 근데 지금은 여기도 공간이 남아있고 여기도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왜? 이 종목이 이 등가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다음 등가까지 가야 되는데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의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때도 요 폭과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죠? 요 동그라미와 요 동그라미 공간폭이 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또다시 저 다음 등가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모자라는 건데, 힘이. 그러면 당연히 못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죠. 떨어지는데 왜 그러면 지금 안 떨어지고 버티느냐? 여기 공간이 또 있죠. 이렇게 여기 공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J가 만약에 내일 여기도 양음등가 작은 자리가 있죠. 이 자리를 통과하면서, 지지하면서 통과해서 다음 등가인 93,000원 가격까지 못 올라갈 경우에 변수가 발생하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 결국은 요 남은 등가의 폭의 가격대, 요 정도 되겠죠. 왜? 앞쪽에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72,900원의 가격대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게 등가 활용법에서 공간갭 활용법입니다. 요게 이제 초보자들은 조금 공간 활용하는 게 좀 생소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등가 매매할 때 공간갭 모르면 좀 헷갈립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이 등가 매매를 짧게 설명하지만 한 등가 설명하는데 보통 3일 정도가 걸립니다. 3일 정도. 그거를 1시간에 줄여서 요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몇 종목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회가 되면 제가 더 크게 긴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오늘은 요점 정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자리 잡기. 업다운 논리. 고에서는 위쪽에서는 다운하고 아래쪽에서는 업한다는 논리, 힙소는 제외한다는 논리, 그리고 각도론, 사용 실제 상황에는 45도 이상의 상승이나 하락 각도를 쓰면 첫 번째 등가가 아니라 다음 두 번째 등가까지도 다이렉트로 올라가거나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공간론, 공간갭을 활용하는 방법. 요런 요점 핵심 정리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있나요? 예, 이제는 관심 종목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언제 어디서든 잘 이해만 한다면 잘 써먹을 수 있는 바로 세력 등가 매매 기법 알아봤고요. 이제는 어스님의 관심 종목까지 챙겨볼게요. 네. 자,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는 첫 번째 슈프리마라고 지문인식 관련해서 상당히 보시다시피 예전에 한때는 이도 잘 나갔던 종목이었죠. 잘 나갔던 종목인데 거의 뭐 작년, 재작년 주구장창 하락을 했습니다. 주구장창. 그래서 요번 주 초창기에, 작년이죠. 초창기에 바닥을 탈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에 또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또다시 하락을 한 후에 지금 이제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좀 말은 좀 많습니다만은 배웠으면 해봐야 됩니다. 배워놓고 안 해보면 아니 배운만 못하겠죠. 여기를 등가폭 라인이라고 봅시다. 등가폭 라인. 그리고 힙소는 제외해야 되니까 양음폭을 잡은 형태의 자리, 요 자리를 등가폭의 1차 라인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칸막이가 그려져 있죠. 결국은 이 종목의 첫 번째 저항가는 14,000이 되고 올라오는 각도가 강하다면 다음 목표가는 정고점을 뚫고 나오는 16,000원 가격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종목의 중기 목표가는 어디냐? 중기 목표가는 18,000원. 또 계속 연결하면 되겠죠. 25,000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경했는데 일단은 뭐 저까지는 너무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고 1차 목표가는 14,070원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쌍바닥 형태를 찍고 넘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초기 구간이라고 보고 좀 중장기로 매매를 했을 때는 혹시 정고점에서 한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걸릴 수도 있나 그러면 이것도 등가를 나눈 반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는 15,000원 정도인 정고점 목표가를 보고 뚫고 난다면 16,000원 후반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한 2만 원대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고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등가 라인까지 가기에는 이미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각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어디를 나눠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등가 매매는 간단합니다. 반 정도를 딱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는 1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반대나 아래 위쪽에 해수이고 손절은 뭐 등가폭에도 그래도 등가폭까지는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손절은 12,500원 정도를 손절거 잡고 매수는 13,000원을 기준으로 아래 위쪽에 초반해주고 1차는 15,000원, 2차는 더 큰 가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한 종목 관심 종목 더 남아있죠. 아, 어떤 실리콘 종목일까요? 웩스죠. 예.
네. 자, 실리콘엑스는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인데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닥 따지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점을 한번 돌파했다가 여기는 힙소 자리죠. 고점을 돌파했다가 좀 조정을 받은 후에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하고 요즘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밑에 쪽에 위쪽으로 다운로드 해놓고 이쪽은 그림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죠? 힙소 구간이죠. 그림은 안 되죠. 이쪽 구간에서 업로드를 해놓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39,000원 가격 맞죠? 눈이 좀 안 좋아서 35,000원 가격대가 1차 등가 라인대입니다.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등가의 반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전고점 자리이기도 합니다. 32,860원. 그 정도 32,800원, 33,000원 아래쪽이면 되겠네요. 그 정도 라인 정도를 매수가 라인으로 잡아놓고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뭐 칸막이를 짧게 보면 요 정도 되겠죠. 37,000원. 그렇지만 칸막이를 길게 보면 하나를 더 꺼보면 다이렉트 전고점의 라인이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37,000원 라인대, 2차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각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매수가는 33,000원 아래쪽 가격대에 적정하게 하고 손절은 당연히 21선 깨지는 자리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37,000원대, 2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보고 한번 매매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담아봤고요. 곧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볼게요. 중국 원양자원 보내주셨는데요. 06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을 9,7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적정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중국 원양자원이 예전에 참 뉴스가 하나 잘못 뜨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좀 악재를 겪었죠. 마찬가지로 중국 원양자원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보면 이쪽 가격은 전부 힙소 자리입니다. 친구가 없죠. 아무리 봐도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자리는 당연히 제외를 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딱 그려놓은 자리. 여기가 1,270원 되니까 50원 단위로 움직일 테니까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가격대가 1차 등가 자리입니다. 거기가 또 내려올 때 잠깐 반등했을 때 저항도 되는 그런 자리였죠. 이거 뒤쪽으로 가보면 아마 이 자리에 이 종목이 짧아서 그런데 이 자리 걸리는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그 자리 있죠. 저항되는 자리가. 등가는 항상 지지저항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에 저점에 밑에 등가를 그려야 되는데 밑에는 이쪽도 힙소입니다. 이쪽도 급락했기 때문에 이쪽도 힙소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쪽도 꼬리 보니까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은 밑에서 내려올 때 지지를 받아야 되는 형태는 요 형태가 되죠. 여기도 보면 딱 보시면 아시죠. 등가니까 지지저항 라인이 여기 옆에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9,350원 정도 자리를 지지권으로 감싸준다면, 지지권을 세워준다면 지지하지 않는다. 요 종목은 21선도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기 지지된다면 다음에는 1,300원, 1,250원을 강하게 뚫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 1차적으로는 1,300원 근처.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게 뚫고 나가면 당연히 한 등가 더 그리면 바로 여기도 제가 인위적으로 맞춘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저항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지지권. 예전에 돌아갈 때 지지됐던 자리. 11,100원, 150원, 200원 자리가 2차 저항권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16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령제약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령제약 연일 신고가 행진,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25,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40% 갖고 계신데요. 보령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령제약은 제가 이런 말씀하면 벌써 등가를 뚫고 나오는 형태죠. 등가를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전 밑에 등가 빼고, 제가 가벼운 등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등가를 다이렉트로 지금 뚫고 나와서 요걸 투등가를 쓰려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배등가를 써야 되죠. 비례등가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 비례등가도 한번 기회 있으면 하겠는데 위쪽에 확장되는 거는 등가를 이렇게 그리면 등가 폭이 너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빼고 배로 이어서 등가를 그리는 걸 비례등가를 하는데 지금은 비례등가를 배우질 않았으니까 일반 등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요 자리가 걸치죠.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도 3만원 가격대를 지지권으로 삼으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죠. 그러면 다음 가격대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 32,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일도 32,000원을 통과해서 양봉 형태로 끝이 난다.
등가는 양의 형태로 감싸 안고 올라가면 이쪽 구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등가 자리를 양봉의 형태로 이렇게 감싸고 뚫고 나가면 이 등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보입니다. 무조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무조건 보여요. 그러니까 내일도 32,000원 가격대를 또 통과해서 양봉 1등 끝난다면 윗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계속 보이고 내일 그 다음 날은 또 32,1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또 보유가 되겠죠.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등가선을 연장해 놓고 갈 때까지 가다가 하나의 등가가 깨지면 그때 종가상 깨진다면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현재 정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예. 계속적으로 홀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M게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을요, 30% 갖고 계신데요, 6,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번에는 10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N게임이 차트를 좀 만들다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6,500원 가격이면 이 자리인데, 자, 지금 N게임도, 이건 길게 설명하면 또 길니까 안 되니까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게임도 아래쪽 등가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은 6,040원 근처 라인이 됩니다. 6,040원. 그때 이쪽에서 등가 라인 밑에 쪽 등가 라인이고 위쪽 등가 라인에서 지지권을 찾아낸다면 예전에 한번 양음이 겹쳤던 고점에서 휩쓸을 제어한 자리죠. 7,600원 정도, 685원, 7,685원 정도가 위쪽 등가 라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이 등가에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등가를 찍지를 못하고 공간이 남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퉁 하고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각도가 좀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차적으로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지지되고 있는 자리가 중요한데요. 요만큼의 공간격이 남았기 때문에 힙소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종목이 5,8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5,800원. 5,800원까지 무너진다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 종목. 그래서 5,800원에 무너진다면 일단은 손절매 라인을 하시고요. 반등 시 이거는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가를 사용하면 되겠죠. 반등 시는 1차적으로 6,800원 정도 라인대. 그 라인대가 만약에 1차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잡는다면 일단은 익절이나 손절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자리를 강하게 뚫고 나오는 형태의 모양이 된다면 다음 목표가는 7,68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다시 열리니까요. 내일도 한번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티비에서 이제 전문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내려오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하시고요. 1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러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시죠.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